안녕하세요. 대윤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비만 치료제 임상 스케줄로 인한 국내 바이오 시장의 영향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당장 상용화 진행으로 인해서 해외 비만 치료제가 국내 도입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 해외 비만 치료제가 국내 출시가 진행이 된다면 해당 내용들은 국내 바이오 및 주식시장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단편적인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날지 해당 내용들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정들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적인 종목의 스케줄보다는 전체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일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가지고 제일 가까운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10월 3일에서 6일까지 진행되는 유럽 당뇨학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0월 달에 이제 위고비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를 합니다. 위고비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회사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국내 출시한다는 점. 이 10월 국내 출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이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유럽 당뇨학회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이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1월 2일 날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엔비디아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고 국내 반도체 관련된 반도체 테마 친구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만 치료제 이제 대장격인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가 3분기 실적이 매우 잘 나왔다. 그렇다면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일정을 체크해야 되고, 또한 12월 12일 날 일라이릴리의 2024년 가이던스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도 변동폭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연말 올해 말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면,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하루에 이제 2번만 먹으면 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2비상이 종료가 연말까지 된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고, 또한 일라릴리 비만 적응증 미국 FDA 승인 기대감, 그리고 일라릴리 비만 동반 신부전 임상 3상이 종료가 연말까지 진행이 된다. 또한 암젠 비만 치료자 이상 결과도 이제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친구들이 변동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자, 일정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여기서 우리는 근데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해당 일정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해외 비만 치료제가 국내에 먼저 상륙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공급난에도 불구하고 국내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들은 시장 선점을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이제 미국, 브라질, 호주에 이어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선점을 하겠다라는 목적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고비 국내 상륙 소식에 국내 비만 치료제 업계들은 긴장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 이제 시판 중인 비만 치료제 제품들의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단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위고비가 이제 10월달에 국내 출시가 진행이 되면은 비만 치료제 테마성 기대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으나, 지금 위고비가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외국계 기업이 시장 선점을 먼저 하면서 기대감, 테마성 상승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인 실적을 따져봤을 때 위고비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국내 비만 치료제 테마성 기대감을 상승한 친구들이 실적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망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전망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단기적으로 올해 실적이 안 나온다면 비만 치료제는 그러면 테마는 연말까지 해당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끝이다?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고비 이후에 국내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경구용 치료제 먹는 거, 맞는 주사 치료제, 그리고 또 하나 뽑아보면 니들 패치, 마이크로 니들로 만든 패치로 인한 비만 치료제, 이 세 가지가 위고비 이후에 나오면서 얼마나 이제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인지, 가격적인 메리트와 시장 선점을 시작하는 위고비보다 얼마나 효과가 뛰어날지,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역으로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지는 시장 파이에서 얼마나 그걸 뺏어 오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우리가 원전 수출 시장을 뺏어오는 것처럼 원전 측에서도 우리가 원전을 역수출하는 기술력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시를 보면서 비만 치료제도 가격 그리고 효능, 효과 입증에 따라서 오히려 국내 시장 파일을 다시 뺏어오고 해외로 역수출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 모두가 파이프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살아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일은 이제 비만 치료제 국내 상륙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서 어떤 스탠스로 각 기업이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앱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당 제약, 라파스, 대원제약, 블루엠텍, 개봉LS, 신신제약, IQ 한독, 바이오플러스, D&D 파마텍, 한국 BNC, 샤페론, 동아이스티, HK, 이노엔 이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나 들어봤을 때 충분히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들 하나하나 특징을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까지 같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영상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2부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 이 내용과 함께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들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인벤티지랩은 유한양행과 비만 당뇨 치료제 등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을 계약했고요. 글로벌 제약사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촬영하는 게 9월 4일인데 9월 3일 날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찍고 윗골에 달고 빠져졌어요. 상한가 찍었던 이유가 해당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월 1회 주사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 약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비만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주요 계약 내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벤티지랩은 메인으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 주사는 주사예요. 비만 치료제 주사인데 여기서 장기 지속형입니다.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3일에 한 번인가 주사제를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주사 맞는 것도 아프고 가격적인 것도 가격적인 거기 때문에 인벤티지랩은 오히려 월 1회, 뭐 이 두 달에 1회, 뭐 세 달에 1회까지 바라보면서 장기 지속형 비만약을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펩트론. 펩트론도 똑같이 월 1회 주사하는 장기 지속형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인벤티지랩이랑 좀 비슷해요. 세계 최초의 1개월 혹은 그 이상 지속하는 당뇨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두 곳이랑 나란히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 MTA가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펩트론은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지금 보는 건 펩트론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이오 계량신약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향후 계획은 국내 임상 일상을 진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삼천당 제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엑스패스를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엑스패스 기술은 뭐냐?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변경하는 기술을 엑스패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
미국의 효능을 받기 위해서 주사를 맞죠. 이 주사를 맞는데 이 주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혈액 몸속에 들어오는 이 주사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먹는 약으로 변경을 하는 게 에스페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로 맞아야 될 걸 주사로 안 맞고 먹는 걸로 바꾸는 기술이 에스페스라고 볼 수 있고, 에스페스를 활용을 해서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일본 독점 판매 계약 관련 텀시트를 체결했습니다. 텀시트는 뭐냐면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들을 담아놓은 서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밑에 내용들 있죠. 일본에서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 특허가 끝나는 시점부터 판매를 하는 조건이 붙고, 판매로 발생하는 이익의 50%를 3,000단 제약에 지급을 하고, 계약 기간은 10년에 추가로 자동 연장되는 조건. 이 조건들을 설정한 걸 뭐라고 하냐면 텀시트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래서 이 텀시트를 일본 독점 판매 계약 관련 체결을 했다. 그리고 미국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미국 독점 판매 관련 텀시트를 최종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청당 제약이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관련된 일본과 미국의 텀시트 체결했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겨서 보면 삼청당 제약에 관련된 GLP-1 관련된 경구용으로 진행이 된다, 요 내용들을 사업보고서에서 가져왔고요. 왜 제가 사업보고서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 가져오냐면,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나올 수 있지만 그게 팩트로 우리가 팩트 체크 해볼 거면 사업 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블 체크 용도로 사업 보고서 내용들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물건은 라파스 보도록 할 건데, 라파스는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비만 치료제 국내 일상 계획 승인, 그리고 세계 최초 마이크로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위고비 DW1022의 임상 1상이 10월에서 11월 안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10월에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을 하죠. 비만 치료제. 그거 플러스 알파로 라파스는 임상 1상, 위고비 DW1022 임상 1상이 10월 11월에 끝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라파스가 원래 경피 약물 전달 TDDS라는 기술이 있어요. 경피 약물 전달의 TDDS인데, 이 기술인 용해성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라파스는 원래 이제 마이크로 니들에 관련된 기술력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그걸 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바늘이잖아요. 마이크로 정말 작은 바늘들로 이제 붙여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파스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게 라파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면 대원제약이랑 같이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만 치료 주사제 경피약을 위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이용해서 약물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 니들 관련돼 가지고 비만 치료제 성분을 삽재한 니들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당뇨 비만 관련된 임상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봤을 때 국내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10월, 11월쯤에 끝난다라고 DW102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의 추가적인 근거들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 물건은 이제 대원제약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서 라파스가 대원제약과 공동개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 말씀드렸으니까 대원제약도 똑같겠죠. 라파스와 비만 치료제 공동 개발을 한다. 라파스가 마이크로 니들 패치 생산 담당이고 대원제약은 원료 개발 담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이제 니들,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 비만 치료제 똑같죠. 관련된 10월에서 11월에 종료가 된다. 그래서 대원제약과 라파스는 10월 위고비가 국내 상륙하는 상승 모멘텀, 그리고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원제약은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 DW4221이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싹센다와 같은 계열이어가지고 지금 싹센다는 팔리고 있죠. 국내에서도 싹센다와 같은 계열이라서 비만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요게 이제 한 세트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DW421이 개발을 멈춘 상태인데, 우리가 기대감을 볼 수 있는 건 추후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DW422가 있어요. 이거는 비만 치료제로서 국내 임상 2상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대원제약에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들을 좀 가져오면은 DW422
국내 2A상이 완료가 되어 있고 4222는 이제 국내 2B상 진행 기대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보면 아까 봤던 DW4221은 개발 중단이나 계약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싹센다와 같은 계열이라서 언제든지 비만 치료제로 이렇게 다시 개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정도도 우리가 대원제약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DW421을 보면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기술 라이센스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요게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422는 역시나 아예 비만 치료제 기술 라이센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내 2A상 완료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진행 중인 주요 연구과제 대원제약 걸 보면 신약의 W422 비만 치료제 2상 A상 종료, 그리고 421 당뇨 치료제 연구 종료, 계약 종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볼 건 블루엠텍이에요. 블루엠텍을 보면은 비만 치료제 테마 상승,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국내 출시 예정 소식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의 유통을 블루엠텍이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위고비가 국내에 오면은 그 유통 담당으로서 부각을 받아서 블루엠텍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뭐 달았냐면 HK 이노엔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아직 우리가 HK 이노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HK 이노엔도 비만 치료제 관련 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왜 넣어놨냐면 우리가 추후에 상승 모멘텀 블루엠텍이 해당 내용으로 엮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BOS 업무 협약 체결이 뭐냐면, 우선 BOS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BOS는 웹 오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을 주문을 할 때 컴퓨터로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웹 오더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HK 이노엔이 뭐 제일 먼저 아니면 두 번째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웹 오더로 주문을 받게 되면 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블루엠텍도 같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샅샅이 좀 찾아봐서 관련 상승 모멘텀을 인지하고 있으면 추후에 블루엠텍이 상승, HK 이노엔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 신약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나면 블루엠텍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수혜주다, 이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대봉LS 좀 보도록 할 건데, 대봉LS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요거를 이제 GLP라고 해요. 우리가 이 GLP-1이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죠. 그래서 이 GLP-1과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GLP-1 유사체 비만 치료제인 리라글루티드 시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GLP-1 유사체, 그러니까 비슷한 걸 만든 거예요.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한 데 성공. 즉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를 연구용으로 만드는 게 삼천당 제약이었다. 근데 대봉LS는 이 GLP-1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GLP-1이랑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을 하는 유사체 리라글루티드의 시제품을 개발했고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국을 가서 약을 먹을 때 두통약 주세요 했을 때 두통약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유사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봉LS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고순도 리라글루티드 합성 성공정 수액 관련된 내용들이 확인되죠. 비만 치료.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넘겨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은 연구개발 진행 및 현황 기대 효과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L 땡땡땡으로 되어 있죠. 이게 리라글루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신제약 좀 보도록 할 건데, 신신제약은 마이크로 니들 기반 비만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녹는 마이크로 니들 생산 공정을 준비 완료했다. 아까 마이크로 니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나요? 라파스 마이크로 니들을 봤죠. 신진제약도 똑같이 마이크로 니들인데 얘는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이고 나서 이제 이 마이크로 니들, 이 짜잘짜잘한 주사 바늘이 녹아버려서 이 주사 바늘 자체가 약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해당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신진제약이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확인해 보면은 피부층 내로 약물이 전달된 후에 흡수 속도를 컨트롤이 가능하고 기존 마이크로 니들 패치의 단점들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술, 이 바늘 자체가 약물이다 이런 기술을 베이스로 비만 탈모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신진제약에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큐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큐어는 이제 자회사 아이큐어 BMP가 최근에 비만 당뇨 치료제인 펩타이드 요거 막 GLP-1 계속 보고 있죠. GLP-1 경구용 나노 제제를 개발했고 국제 특허 PCT 출원을 했다. 경구용 비만약 기술을 입증했고 자회사 또한 커서스 바이오 비만 당뇨 치료용 신약 탑재 마이크로 니들 패치 효능을 입증을 했다. 그래서 아이큐어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아이큐어 BMP GLP-1 경구용 나노제제 SCI 국제술지에 등재가 된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내용들로 봤을 때 신규 사업 등의 내용 전망 그래서 자회사들의 신규 사업 등의 내용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큐어 BMP 내용들이 당뇨 치료제인 리라글라이트를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넘겨서 보면 또 다른 자회사 커서스 바이오가 국제 합술지에 비만 당뇨 마이크로 니들 패치 치료제 연구 성과를 게재했다. 그래서 커서스 바이오도 보면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사업 보고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한독 볼 건데 자, 한독이라는 회사는 인도 제약사 바이오콘이 개발한 리라글루티드 성분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바이오 기업 바이오콘은 지난 3월 영국에서 처음으로 비만 치료제 싹센다 복제약을 허가받았고 국내에서 독점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바이오콘의 이 복제약을 국내에 2025년부터 판매를 할 건데 그 국내 독점 판매와 유통 계약을 한독이 맺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바이오콘과 GLP-1 비만 치료제 국내 판매 유통 계약, 비만 치료제 국내 유통 한독 싹센다 복제약 계약 소식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 볼 거면 D&T 파마텍입니다. 자, D&T 파마텍은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흡수율이 10배 높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BIX2024에서 GLP-1 계열 비만약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박차 기대감과 핵심 파이프라인인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내용들을 보면은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발표 기대감에 올랐고 D&D 파마텍 경구용 GLP-1 약물 개발 순항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D 파마텍의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주요 사업이랑 그리고 향후 추진하는 신규 사업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이 주요 연구 개발 분야는 GLP-1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이고 보고서 작성의 기준에 이거는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 가져왔어요. 6월달 2024년 6월달 기준의 내용들이고 GLP-1을 바탕으로 한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랑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등이 주력 제품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D 파마텍의 사업 개요를 보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떡하니 핵심 파이프라인 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이제 한국 BNC 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는 위고비 계열의 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그리고 인비트로 활성 그리고 인비보 효과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프로앱텍이라는 회사와 공동 연구 개발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고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용 GLP-1 작용제 공동 연구 및 상용화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SML 바이오팜 GLP-1 작용제 공동 개발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이 엮여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가져와서 보면은 지속형 비만 치료제 효과 확인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용 GLP-1 작용제 공동 개발 프로앱텍과 당뇨 비만 치료제 공동 연구 계약
SML 바이오팜 GLP 작용제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샤페론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누베신 전 임상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21년에 이제 누베신의 국내 특허 등록 완료, 2023년에 일본과 인도 특허 등록도 완료가 된 상태고요. 또한 최대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은 출원이 완료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샤페론의 이제 사업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샤페론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누베신이 사업 보고서에는 없고 제일 최근에 이제 사업 보고서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누베신은 홈페이지에서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전임상 단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염증 잡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성공, 전임상 단계 진입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아에스티는 이제 미국의 자회사 뉴로보 비만 치료제 FDA 임상 1상 승인 소식이 있고 2025년 상반기에 종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뮤노포지와 이제 비만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해당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네임이 DA1726으로 확인되고 있고 미국 1상 게시가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DA1726 비만 그리고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으로 대상 기술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DA1726 확인해 보면 비만 미국 임상 1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HK 이노엔 볼 건데, HK 이노엔은 중국 그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로부터 이제 글루카곤 유산 펩타이드 GLP 계속 나오죠. 요거에 유사체 비슷하게 만든 에크노글루타이드 XW003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래서 XW003은 제2형 당뇨 및 비만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에 각각 임상 1상 그리고 임상 2상을 완료했고 중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 회사와 함께 XW003을 도입을 했고 이게 호주 1상 그리고 뉴질랜드 임상 2상, 중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한국인 대상으로 임상 3상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용들을 봤을 때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속도, 원래 이제 HK 이노엔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뭐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 바이오 기업인 사이윈드와 협력을 맺으면서 임상 3상 비만 치료제 전격 도입, 그래서 K바이오 비만약 강자로서 급부상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HK 이노엔도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 확인한 것처럼 내용들이 참 많았죠. 제일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관련주들은 이 해당 일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테마성 상승,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참고로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들 관련주 친구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과 함께 해당 내용들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